그동안 수천 가지 사례와 수천 명의 부모님과 자식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자식이 연락을 피할까요? 왜 말 한마디 꺼내면 싸움이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보다 불편함만 느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해결할 준비 되셨나요? 변화된 나의 이 한마디로 자식들은 300% 이상 변화된 행동으로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 회복만 연구해 온 가족관계 심리상담가 이현우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자식의 마음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방식이 틀리면 관계는 더 멀어질 뿐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에게 매일 잔소리 문자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도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65세 이명숙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요즘 자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잠을 설쳤다고 하셨어요. 이명숙님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밥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어머니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었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간섭으로 들렸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명숙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시라고요. 대신 아들이 연락하면 짧게 대답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어요. 이러다 아들이 영영 연락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조언이 아니라 검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는 말이 쌓이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식은 불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말이 간섭이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진짜 사랑으로 전달되는지 알아야 관계가 바뀌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말투 하나만 바꿔도 자식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관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말투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대화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진짜 이유 3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중 하나는 해당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이라는 말 속에 불신이 섞여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식은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가족심리연구소에서 성인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8%가 부모의 잔소리를 간섭으로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정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들 생각이 났대요.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운전 조심해라. 하루에 서너 통씩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점점 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문자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박정자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답도 안 하냐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더 자주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걱정돼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던 거죠. 상담을 하면서 박정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시냐고요? 45이라고 하시더군요.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드님이 스스로 밥 챙겨 먹고 옷 입고 출근할 수 있는 분 아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박정자님이 깨달으셨어요. 아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걸요. 조언 대신 관심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밥 먹었니 대신 바쁘시죠? 건강 챙기세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응이 바로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신뢰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라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말이 간섭으로 들린 적 없으신가요? 이제 2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때 눈으로 시작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4글자만 나오면 대화가 끝나버려요. 서울심리상담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60대 이상 부모의 74%가 내 경험이 맞다고 확신하지만 자식 세대의 82%는 시대가 다르다고 답했거든요. 이 격차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69세 김보숙님은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걸 보면 답답했대요. 아기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고 분유도 시간 맞춰서 먹이고요. 김보숙님은 참다 못해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게을러. 우리 때는 애가 울면 바로 안아줬어. 그게 모정 아니냐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라고 짧게 대답했대요. 그날 이후로 딸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김보숙님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냥 조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이러냐고요.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가 자기 육아를 부정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에 상처받았고 자기 방식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겁니다. 김보숙님이 옳고 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2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문제는 강요였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딸이나 며느리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육아법도 변했어요.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방식이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옳다는 말로 관계를 멀어지게 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대할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식은 더 이상 지시가 아닌 존중을 원하거든요. 부모로부터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성인 자녀의 72%가 연락 빈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63세 정미숙님은 아들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팀원 10명을 관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정미숙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돈 관리는 할 줄 아니? 저축은 하고 있니? 카드값은 제때 내고 있니? 아들은 42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둘 키우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20살처럼 대했던 겁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를 아직도 애로 보나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라고 소리쳤대요. 정미숙님은 깜짝 놀랐죠.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냐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걱정이 아니라 무시로 들렸던 겁니다. 너 괜찮니? 대신 그 일 쉽지 않으셨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어린애 대하듯 하는 말이고 후자는 동등한 어른으로 존중하는 말입니다. 조언보다 믿음이 더 큰 힘을 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말을 언제 해보셨나요? 제가 정미숙님께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아들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시라고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잘하고 있더라. 엄마가 자랑스럽다. 처음엔 어색하셨대요.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기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맙다고 했대요.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를 어른으로 대해준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들르고 명절에도 일찍 왔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지시가 아니라 응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알고 나면 다음 단계는 바로 실천입니다. 이제 관계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공감 대화법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셔도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시하던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공감 대화법 5가지. 첫 번째는 질문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요.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거든요. 대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해의 표현이에요. 자식은 대답에 압박 없이 편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영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딸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뭐하니? 밥은 먹었니? 애들은 잘 있니? 딸은 처음에는 대답했지만 점점 짜증을 냈어요. 엄마 나 바빠라고 전화를 끊곤 했죠. 그래서 저는 최영희님께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전화할 때 별일 없으면 금방 끊을게요 라고 먼저 말하시라고요. 처음엔 이상하셨대요. 왜 금방 끊는다고 말하냐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도 돼 라고 했대요. 압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최영희님은 그날 딸과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평소에는 5분도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이 더 편하게 들리실까요?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보다 이해하는 말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조언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해결책보다 큰 힘을 냅니다. 자식이 고민을 얘기할 때 부모는 바로 답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자식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72세 김성호님은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연락했을 때 바로 조언했습니다. 그만두지 마. 참고 다녀.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들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 받을 것 같아서요. 김성호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아들을 위해 조언한 건데 오히려 상처를 준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다음에 아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시라고요. 그 상황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만 말하시라고 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지 말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얼마 후 아들이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호님이 참고 들어주셨어요. 아들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김성호님은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이 한 문장이 방어를 풀어줍니다. 강제로 조언하면 자식은 마음의 벽을 세워요. 하지만 허락을 구하면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68세 박민정님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자주 말했어요.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고 점점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걸 말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라고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면 말하고 아니면 말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박민정님은 처음엔 이상했대요. 왜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해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박민정님의 얘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참고할게요 라고요. 어디까지나 내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 상대가 듣지 않겠다면 진짜로 멈추셔야 해요. 강요하는 순간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말해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덮는 마법이에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를 아끼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74세 이순자님은 아들이 주말마다 들르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효자니까 오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효도하러 가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이순자님께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이 오면 고맙다고 말해보시라고요.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와주는 게 정말 기쁘다. 이순자님은 쑥스러워 하셨지만 용기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놀라더니 웃으면서 당연하죠, 엄마라고 했대요. 그날 아들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까지 같이 먹고 갔어요. 이순자님은 신기해하셨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하고요.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 작은 말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은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결정에 대한 평가보다 믿음을 표현하세요.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하죠. 66세 조영숙님의 딸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영숙님은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위험한 길을 가느냐고요. 딸과 몇 달 동안 싸웠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죠.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만 나빠질 뿐이라는 걸요. 결국 조영숙 님이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딸의 창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믿어준다는 게 딸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서 자식의 선택을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대화법을 익히시면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존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왜 관계가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핵심 정리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말투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감기 조심해 대신 건강 챙기세요.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말로 그래요. 25년간 수천 명의 가족을 상담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나쁜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는데 자식은 간섭으로 듣습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물어보는데 자식은 감시로 느낍니다. 잘못된 상식은 사랑은 잔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 그 걱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사랑은 공감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이해로, 지시가 아니라 존중으로 말해야 진짜 사랑이 전해져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내지 마세요. 그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단 한 문장으로 마음을 여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문장 하나로 자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 보셨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락 없던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피하던 딸이 주말에 들렀습니다. 차갑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마법 같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심리학이에요. 사람은 존중받으면 마음을 엽니다. 강요받으면 마음을 닫고요.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면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대해요. 관계는 거울이거든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 질문하지 마세요. 대신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자식도 놀랄 수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문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었니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보내보세요. 옷 따뜻하게 입어 대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똑같은 걱정이지만 전달 방식이 다르면 받는 사람의 느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날 때도 조심하세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대신 자식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그게 자식이 원하는 겁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조언이 정말 필요한가?
자식이 원하는 건 조언일까 공감일까? 대부분의 경우 공감이 답입니다. 조언은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거고 공감은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쌓인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뭅니다. 제가 25년간 봐왔어요.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 관계가 나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만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단지 표현 방식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바꾸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존중받는 대화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사위가 장인어른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셨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다면 결과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